이 손익계산서 구조를 배우면은 우리가 비용과 수익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꼭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제가 재무상태표 이거 그려드렸는데 그려서 내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아마 여러 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걸 왜 여러 번 하겠어요? 중요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둬야지만 이론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이론 시험 아주 필수적인 문제야. 아까 봐보세요. 4개 쉬운 문제들 아니야? 3개, 4개씩 나오니까. 왜?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데? 사지선다형이야. 그쵸? 3개 나와. 답이 3개짜리야. 그럼 하나 껴놓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4개짜리야. 하나 빼고 다른 걸 집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골라 넣는 거. 예를 들어서 기타 비유동자선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 비유동부채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그 시험 문제가 무척 잘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회계 처리할 때 그런 개정 과목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자본에 대한 거. 그렇죠? 이제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배우고 나면 실질적으로 회계 거의 다 한 번씩 맛본 거예요. 거의 다. 자,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를 했습니다. 손익계산서라는 건 어떤 걸 알았어요? 얘는 시험에 나오는 거 어떤 걸 알았죠? 일정 기간 동안이야.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거기에 뭐를? 경영성적을 파악한다. 경영성적을 파악하는 표가 뭐다? 손익계산서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물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차변 대변으로 해서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해요. 이게 계정식이야. 근데 우리가 계정식 말고 보고식으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고식으로 작성하면 요만큼이 당기 순이익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식으로 하면 이걸 일렬로 쓰는 거야. 일렬로 쓸 때는 어떤 순서로 쓰면 수익부터 쓰는 거예요. 그냥 로마의 1번서부터 해서 매출액부터 쓰는 거야. 매출이야. 근데 우리 매출에는 뭐가 있어요? 상품을 매출하면 상품 매출이 나올 거고, 그렇죠? 또 제품을 매출했으면 제품 매출액이 나오죠. 그렇죠? 얘네 둘을 합친 게 뭐가 되는 거야? 매출액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합친 게 매출액이 된다. 그러면 매출했으면 여기에 대한 뭐가 나와? 원가가 알아야 되겠잖아. 얼마에 팔았다. 얼마짜리를.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짜리. 그게 매출 원가야. 매출 원가는 뭐가 있어? 상품 매출했으니까 상품 매출 원가가 나와야 되고, 상품 매출 원가 알아야 돼요. 제품 매출 원가 알아야 되겠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원가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 원가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이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우리 공식은 외운다 안 외운다? 공식 외우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내가? 외우지 마. 외우지 말아요. 외우지 마. 그럼 어떡하냐? 다 내가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니까 기초 네이백, 얘가 기말이야. 그러니까 기초 기말이 상품일 때 따지는 거야. 그러면 요것이 바로 뭐냐면 요게 매출 원가인 거야. 그러니까 요 방법에 의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세 번째야. 세 번째 1번에서 2번을 빼준 게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매출 총이익이란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계정 과목 배울 때 상품 매출 이익, 상품 매출 손실 배웠죠. 근데 이거 잘 안 쓴다 그랬죠? 왜? 이 낱말을 쓰기 때문에. 얘가 상품 매출 이익이야. 한마디로 매출 총이익이란 말이 상품 매출 이익을 뜻하는 거다. 알겠죠? 자, 이게 이익인 거야. 이익. 순수한 상품 매출, 얘가 뭐냐? 수익이죠. 매출 원가는 비용이 드는 거야. 이렇게 비용과 수익과 비용을 서로 대응해서 계산을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판매 관리비가 나오는 거야.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는 무슨 뜻이냐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야. 판매비는 뭐야? 물건,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그게 판매비야. 그러니까 판매하려면 모두 들어가. 광고도 해야 되고,
운반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지. 판매비에 들어가는 거지. 일반 관리비는 어떤 게 있어? 일반 관리비는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관리비, 그러니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줄여서 판매 관리비야. 한 번 더 줄이면 어떻게 줄일까? 판관비라고 그래. 판관비. 판관비 그러면 다 알아들을 때 판매 관리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줄여서 판매 관리비. 한 번 더 줄이면 판관비라고 그러는 거야. 판관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판매 관리비라고 그래요. 판매 관리비야. 판매 관리비를 빼줘. 근데 이 판매 관리비의 특징이 뭐라 그랬지 얘가 비료 여가로 끝난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제 비료 여가가.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 그렇죠? 비료 여가로 끝나는 비용들. 걔가 판매 관리비 들어가는 거야. 비료 여가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판매 관리비 빼줬어. 그것이 뭐냐? 영업이익이야 얘가. 영업이익이라고 해.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우린 지금 이익 생기는 것만 해요. 손실 생길 수도 있어요. 매출 총손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표시할 때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익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익으로. 영업이익 이렇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야?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이 나타나요. 영업외 비용이.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을 어떻게 해줘? 얘는 더해주고 얘는 빼주는 거죠. 여기서 영업이익에서 얘는 빼준 거야. 이거 매출총에서 빼준 거여서 영업이익 나왔어.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줬어.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는 거야. 법인세 차감 전의 수익이다. 손익이죠. 순이익. 근데 이익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우린 이익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비료 여가를 뺐어. 봐봐. 영업의 수익은 매출 이외는 다 영업의 수익이야. 얘는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은 매출 빼 그 수익이야. 다 영업의 수익이야. 알았죠? 얼마나 간단해? 구분 확 되죠? 매출 빼고 난 나머지가 다 영업의 수익. 얼마나 쉬워? 구분할 것도 없어 그냥. 근데 비용은 어때? 원가도 있고 판매 관리도 있고 영업의 비용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이자, 처분, 평가. 자 다시 이자, 기부, 처분, 평가, 이익이나 손실, 평가이익, 처분이익, 평가이익, 평가손실, 처분이익, 처분손실, 이자비용, 이자수익, 기부금. 알았죠? 이자, 기부, 처분, 평가, 이익이나 손실. 그러니까 평가다라면 모두 들어가면 외화, 환산, 이익, 환산, 손실, 외환, 차손, 외환, 차익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한 거니까. 달러를 평가한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자, 기부, 처분, 평가, 이익이나 손실 걔가 영업외야. 근데 지운 건 뭐야? 매출 뺀 나머지가 다 영업의 수익. 비용은 비료여가 빼고 다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 알았죠? 여기 들어간다. 근데 수수료 비용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800번도 될 수 있고 여기에 영업외도 있어요. 수수료 비용 같은 거는. 수수료 비용 같은 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수수료 비용 800번도 있고 여기 800번. 우리가 왜 800번을 따지냐면 800번이고 여기는 900번대야. 얘는 900번대야. 얘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우리가 번호상에 왜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상 전산 프로그램상에서 번호를 다 매겨놨어. 계정가격을. 그러니까 자산은 100번서부터 시작하죠. 101번서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 부채는 251번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판매 관리비는 800번. 근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잖아. 제품을 팔면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제품에 몇천 원 갈고 하는 거야. 제품 만들 때 들어갈 때 비용은 500번대야. 그러니까 제품과 관련된 건 500번대야. 제조와 관련해서는 500번대.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 영업 외에는 900번대로 이렇게 나눠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업 외 수익과 영업 비용.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야? 법인세 등을 갖다 빼준 거야. 이렇게 법인세 등을. 법인세 같은 비용, 법인세 비용이지 이게. 이게 법인세 비용이야.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세금을 내야 하잖아? 빼준 게 뭐냐?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당기 순이익. 그래서 이렇게 당기 순이익을 계산해 준 절차가 손익계산서 구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차대변으로 나누면 이렇게 여기에 매출에 상품 매출 들어가고 영업의 수익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상품 매출원가, 판매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그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서 아, 매출원가는 이런 그림에 의한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이렇게 생긴 게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관리비는 비료 여가로 끝난다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비료 여가로 끝나는 거. 비료 여가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비용으로 끝나는 것들은 수수료 비용이 이자 비용 여기 들어간다 했어요. 이자 수익 여기 들어간다. 영업 외에 들어가는 거야. 이자로 시작하면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여기 들어가요. 근데 수수료 비용은 800번도 있고 900번대도 있어요. 물론 500번대도 있어, 걔가. 500번대, 여기 이제 500번이에요, 500번. 예, 500번에 관련된 건데, 제품 제조원가와 관련되어 있으면 500번대입니다. 프로그램상에, 이제 우리가 이건 그냥 문제를 해보면 알아요, 이제. 갖다 집어넣어주면 알아.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부담 갖지 마세요. 500번, 800번, 900번을 나눠준다. 900번 영업 외다.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 같은 경우는 500번대도 들어갈 수 있고 800번대도 들어갈 수 있고 900번대도 들어가 있어. 그럼 뭐냐? 얘는 뭐야? 제품 제조와 관련된 비용, 수수료 비용이다. 그럼 500번대에 들어가고 판매 관리비에 관리비에 들어간 거다. 그럼 수수료 비용 800번대고. 알겠죠? 그리고 영업 외다. 그러면 900번대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내가 업무를 보는데 은행 가서 돈을 붙였어. 그럼 뭐가 들어가? 송금 수수료 들어가잖아. 그 영업과 관련 있잖아. 그럼 800번대지. 근데 내가 단기 매매 증권을 샀어. 근데 매매 증권 주식을 살 때 주식회사 뭐 받아? 주식회사에서. 증권회사에서 뭐 받아? 그렇죠. 수수료 받죠. 수수료 받아. 그게 수수료 비용이야. 근데 걔는 우리 영업과 관련이 없잖아. 우리 회사가 단기 매매 증권, 즉 주식 샀다 팔았다는 회사가 아니잖아. 사장이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900번대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을 시켜준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전체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